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을 기념하는 포항관광 활성화 포럼이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철강과 해양자원을 엮어 스토리를 만들고 관광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울진군 죽변 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이전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2년 넘게 표류 중인데 울진군이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철소 용광로 배출가스의 탁도를 관리하는 불투명도 측정 검사를 포스코가 수년째 어겨왔다며 지역 시민단체들이 포스코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일만 관광 특구 지정을 기념하는 포항 관광 활성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광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포항의 관광은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제언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지에 해수욕장이 있고 사계절 해양 레포트를 즐길 수 있는 포항은 그동안 산업도시, 교육과학도시에 치중해 관광을 등한시했습니다. 영덕이 오래전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준비할 때 포항은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겨우 700만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포항시가 관광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에서 네 번째 관광특구인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 기념으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무와 인공지능 등 사회 변화에 관광도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지역다움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관광객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신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포항 지역만이 갖춘 콘텐츠를,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것이 포항 관광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행 추세는 연속적인 단기 휴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위한 휴가, 웰빙 체험 관광으로 두드러집니다. 포항의 브랜드인 철강 해양을 엮어 스토리를 만들고 브랜드 파워를 키워야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같이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작업, 그 다음에 이제 관광 특구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합성화시켜서 같이 연계가 되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때 포항시는 크루즈와 해양 문화 관광의 거점 도시 포항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투자로 해상 케이블카를 이뤄내고 앞으로 우리 관 투자와 민간이 함께하는 해양 컨벤션 센터 이러한 부분들도 제주 노선을 재개한 포항공항, 내년 8월 준공되는 영일만항 국제 여객부두, 관광 인프라가 속속 확충되는 만큼 포항만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기 연천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농장에 출입한 차량이 경북의 3개 농장도 단용한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었는데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3주 동안 타 시도 돼지와 분뇨의 경북 반입 금지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영주나들목 입구에 설치된 방역 거점 소독시설입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차량들이 자동 소독시설을 통과한 뒤 소독 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이 필증이 없는 차량은 해당 지역에 돈사 출입이 제한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소식에 소독은 한층 더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을 찾은 이철우 도지사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돼지열병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되기 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정부보다 훨씬 강하게 3주 동안 이동을 못하도록 완전 차단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3주간은 돼지 농장 근처도 가지 말고. 경기도 연천의 발병농장 출입 차량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긴급 혈청 검사가 진행된 칠곡과 예천, 김천의 돈사 3곳은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740개 돈사에 1대1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예찰 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음식물 잔반을 먹여온 15개 농가에는 잔반 급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우인 전국대회는 경기 북부 지역 축산인들이 참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주에서 나흘간의 대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남해안에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적조가 동해안으로 북상함에 따라 포항시는 적조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포항시는 어제 경주 양남에서 포항 송라까지 해경의 도움으로 헬기 적조 예차를 실시했고 주 1회 항공 예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어업지도선과 적조 명예 예찰선,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을 총동원해 일일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포항에서는 지난 2015년 적조로 양식어류 25만 마리가 폐사해 2억여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울진군 죽변 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이전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2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울진군이 이전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터활용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공모하자 군부대는 이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죽변면에 비상활주로가 조성된 건 지난 1978년. 길이 2.8km의 활주로와 주기장을 포함해 축구장 15개 넓입니다. 평소엔 7번 국도로 사용하고 1, 2년마다 한 차례씩 군용기 이착륙 훈련을 해오다 인근에 새 국도가 건설되면서 2011년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기존 한울원전 인근 신한울원전 예정지와 불과 600여 미터 떨어져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주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 36번 국도 완공, 동해안 철도 완공 등 지역 개발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폐지 내지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1년도 안 돼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이전 비용 부담을 검토해온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중단되자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관심도 식어가자 울진군은 이전 논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비상활주로 터 활용 아이디어를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적으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같이 용역을 해서 비상활주로가 없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에 대해 군부대는 폐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군이나 저희 국방부랑은 전혀 사전에 얘기가 되거나 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군 차원에서는 죽변 비상활주로를 근래에 폐쇄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울진군으로서는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울진군은 올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정부 부처를 상대로 비상활주로 폐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제철소의 용광로 배출 가스는 육안으로 봤을 때 얼마나 탁한지 이른바 불투명도를 측정해 관리해야 하는 법령이 있지만 포스코는 지난 4년 동안 이 법을 위반해왔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기존에 용광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해 논란인 상황에서 또다시 위법 사실이 드러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포스코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용광로 배출가스가 육안으로 볼 때 탁하지 않도록 이른바 불투명도를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법령이 이미 4년 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지금까지 법에 따라 불투명도를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기관인 환경부도 위반 사항을 점검하거나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부가 2달 전 처음으로 용광로 배출가스에 대한 불투명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포스코의 두 제철소 모두 법적 허용치인 20%보다 두세 배 높게 나왔습니다. 4년 동안 법을 위반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겁니다. 포스코는 환경부 검사가 일출 후가 아닌 새벽녘에 이뤄져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에 자체 측정을 하지 않고 있고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휴풍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어떻게 휴풍 신고를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죠. 이렇다 보니 포항 지역 8개 시민단체들은 포스코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위법만 있고 처벌은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포스코가 지금까지 법을 위반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불투명도 20% 고로 배출 물질에 대한 그 규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이달 초 용광로 유해가스 무단 배출 사건과 관련한 대책 발표에서 앞으로 불투명도 기준을 정해 관리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세부적인 추진 일정과 그동안의 위법 사항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아 포스코를 봐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따른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 야당은 오늘도 삭발을 이어갔고 정기국회는 파행입니다. 여당은 민생을 강조하고 있을 뿐 대치 국면을 타개할 묘수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경제와 안보 등 정부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며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대부분 한국당이나 전신 새누리당 등 보수당 출신 인사들로 혈서까지 쓰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정 파탄 우두머리 문재인 아웃! 문재인 아웃! 경북의 지역구를 둔 장석춘, 김석기, 이만희, 최교일 이렇게 초선 4명이 국회에서 단체 삭발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삭발 이후 경쟁이라도 하듯 삭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기국회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은 무산됐고 대정부 질문과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 심의까지 차례로 미뤄지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국면이 계속되는데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민생 챙기기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지역 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1인 시위에 들어갔는가 하면 내년도 대구시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고 바로 이제 내년도 예산 감사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촉박해지면 국정감사든 예산 심의든 모두가 부실해지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과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도로공사를 찾아 중재에 나섰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복직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수납 업무는 직고용해야 될 직무다. 이걸 판결한 거란 말이에요. 조국 장관 임명으로 촉발된 강경투쟁과 그에 맞선 민생 챙기기, 여야 정당별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울진군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정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에코 힐링센터 건립 등 일부 사업이 주민과의 소통 없이 진행돼 갈등을 빚었다고 지적했고, 장선용 의원은 다른 시군에서 전입한 유아에게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역업체 생산품을 적극 구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제245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825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례안과 포항 지역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조례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시원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북상하는 열대 저하부는 주말 동안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돼 경북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늦더위는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따스한 가을볕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느껴졌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되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는데요. 흐린 하늘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넘게 벌어지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북상하는 열대 저하부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9도, 낮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린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현재 북상 중인 열대저하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수렴항 어촌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수렴항 어촌 뉴딜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112억 원을 들여 다목적 광장과 월파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해양 레포츠 체험장도 조성합니다. 영덕의 시민단체가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영덕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영덕경찰서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과 정보공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이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이 없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영덕군의 공사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데다 특정 업체 유착 의혹이 있고 수의계약 정보 공개가 조작됐다며 지난 4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경주시는 오는 21일까지 경주 하백 컨벤션 센터에서 국제문화재 산업전을 개최합니다.